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 고민해야 될까요? 푸른 뱀의 레이스는 끝났는데 붉은 말의 레이스의 포인트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새해 오늘 이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강하기도 하고요. 자,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올해 대세 상승할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 겁니다. 초반부터 들썩였고요. 그리고 강해지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의 탄력 강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먼저 잡고 이야기 시작해볼까 봐요. 김태선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움직임이 시작됐던 건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12만 원 선 정말 멀어 보였는데 그 위까지 올라와서 더욱더 강한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 15만 원 선 넘게까지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천조 클럽 진입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랠리를 어떤 성격으로 파악하세요? 또 한 번의 초입 아니면 오늘은 약간은 관망의 자세가 없으신 분들은 필요한 자리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왔었던 맞아요. 것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높아 보이고 대신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종목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5대5 정도의 비중을 보고 있는데 레거시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전히 HBM에 대한 기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산업에서는 여전히 HBM 하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HBM 기준으로는 저는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25년도 말 정도로 넘어가니까 HBM의 힘이 조금 약해지고 네. 오히려 레거시의 힘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 흐름이 그대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5%대, 3%대 둘 모두 강하게 상승하는 날은 조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이렇게 좋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다음 달에도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노려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오늘 같은 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오늘 이 둘이 움직일 때 그동안에는 이 둘만 움직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공정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같이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PSK홀딩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저는 그렇다면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 했었을 때 이 두 기업도 좋지만 지금 만약 추격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전공정 관련주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하지만 나는 추격 매수보단 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조정을 기다렸을 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순위일 것 같고 2순위로는 저는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럼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부장의 오늘 장에서 특히 그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네. 말씀해 주셨던 전공정 이렇게 장비 쪽에서의 탄력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불을 뿜고 강해지는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유라기보단 결국엔 지금 오전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전에 장 출발하고 약 1시간 동안은 삼성전자의 완벽한 우위의 흐름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두 기업을 그냥 한번 차이점을 굳이 뽑아보자면 레거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레거시 관련한 전공정주들이 지금 이제 쇼티지 현상 때문에 증설 이야기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생산을 또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재고를 쌓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먼저 지금 앞단에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 이야기는 올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전공정 관련주들의 지금의 위치는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종목을 압축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그동안에 항상 보면 같이 움직였던 그룹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익그룹사. 그러니까 원익그룹사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종목분들보다 약해 보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가면
원익도 갔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원익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을 같이 보는 네.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반도체 뷰 궁금하시죠? 그래서 김성훈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러니까 올해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불을 뿜고 움직이는 거 많이들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대표님 이 흐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추세 자체는 위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잠정실적 발표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잠정실적이라는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님 어떻게 그 전후로의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3분기 때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수급이 SK하이닉스로 좀 이동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4분기도 그런 모습들이 일부는 있을 걸로 보이지만 3분기보다는 그런 기조는 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일단 AI에 대한 문제는 26년도는 걱정을 뭐 크게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초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언제 끊길까? AI 에이전트를 비롯해서 피지컬 AI 이런 사용량의 응용처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AI와 관련돼서 그리고 D램과 관련돼서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의 저항이 일부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그 저항보다는 수요처가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지금은 아마 1, 2, 3, 4분기로 봤을 때 한 뭐 1, 2분기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26년도는 걱정할 타이밍은 아니고 악재는 다 거쳐졌죠. 이제는 SK하이닉스도 지금 사실 투자 경고에 대한 이 해제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뷰를 좀 바꿨거든요. 원래 이제 투탑만 보자라고 했다가 지난주부터 사실 악재가 AI 버블론이 하나둘씩 거치면서 이제 소부장까지도 이제 랠리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소부장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워낙에 다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것은 사실 지금 뭐 이제 PCB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만 빠지고 있어서 특정한 이유는 PCB 쪽에서 많이 기관 쪽이 올랐기 약했는데 때문이죠. 그냥 가격적인 왜냐면 이유요? 뭐 코리아 서키트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거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워낙 3분기도 흑자 전환했고 일단 뭐 그 투자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이직 반도체에서 들어가는 또 공급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지금 소부장은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소부장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돼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소부장 ETF 5%씩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르기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부장 ETF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궁금한 부분이 그래도 나는 종목으로 두 자릿대 상승 그 랠리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앞서 그러면 대표님 증설 관련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증설을 이미 하고 준비 끝낸 쪽의 메리트가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발표하면서 수요 대응한다. 늘어난 수요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 뭐 종목들, 뭐 이수페타시스를 네.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가동률이 100%로 돌려도 안 되니까 계속 증설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증설의 모멘텀 그거 다 필요 없이 이제 오늘 원익 IPS나 뭐 솔브네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들 포함해서 전공정 업체들 또 HBM 라인들도 다 같이 상승하는데 유독 강한 종목들이 원익 IPS 그다음에 HBM 쪽에서는 DI 이제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강한 쪽이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예상으로 실적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26년도 장 초반부터 강한 쪽에서 뭔가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짧게만요. 삼성전자 쪽에서 밸류체가 오늘 강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 오늘 전공정 쪽 강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소부장 보셨다라고 대표님께서 멘트를 해주셔서요. 지금 자리에서 소부장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딜 봐야 돼요? 오늘 쉬어가는 쪽이 음봉 매수로 눌림목 매수로 유효한 패턴입니까? 아니면 올 초에 주목받은 쪽에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모멘텀 장에서는 ISN 쪽으로 같이 붙어가서 가시는 쪽이 굉장히 좋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AI 쪽의 최적화 모델링인 노타, 이것도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붙여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구조적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익 IPS도 오늘 16%가량 올렸지만은 지금 신고가 이후에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 붙는다면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붙어서 수익률 얻어 가시는 쪽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강한 반도체이긴 한데요. 추세적으로 강한 흐름이 지금 옮겨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워낙 전략 고민하실 것 같아서 소부장단에서의 전략까지 같이 질문 반도체 쪽에서 해봤습니다. 이쪽도 고민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자율주행 쪽 CES발 모멘텀 가진 쪽도 오늘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막 임박했죠. 다음 주에는 뉴스의 셀온일까요? 뉴스 안고 움직이는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로보틱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세에서 본다면 자동차 부품 안에서 현대차 그룹주 안의 종목 그리고 HL 만도가 특히 더 강하게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김대성 본부장이 네. 지난 마지막 거래일쯤만 해도 로봇의 변동성이 많이 심해져서 네. CES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뉴스에 파는 새로운 심리가 조금 나타나는 걸까에 대한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4일 거래일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응 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오늘 개장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붙어야 할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CES 일정이 아니더라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4분기 내내 좀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매수하지 않고 이제 와서 만약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건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타이밍 쪽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일정인 CES가 다음 주에 있다 보니 오늘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현대무백스 오늘 같은 날에도 올라가니까 사고 싶죠. 맞아요.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켜보고 있다 보면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 안에서의 수급의 이동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조금 강했다면 로봇주들이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수급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만약 장중에 오늘이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2차 전지주들에게 균적 반등이 나오는 그 순간 저는 로봇주들은 일시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로봇주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LG에너솔루션의 포드와의 계약 해지 시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주들의 강력하게 수급이 좀 이동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돌아왔을 때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좋다라기보단 지금의 위치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하게 지혜롭게 분할 매도를 할 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로봇주가 다 같이 강하지 않습니다. 일부 몇 종목이 계속 끌고 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 없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보다 오늘은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움직였던 로봇주들이 예를 들어 현대무백스와 HL 만도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대장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여전히 조정을 끝낸 종목이 더 유리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추격 매수보다 그런 정리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은 힘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트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노텍, LG디스플레이 혹은 삼성전기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결합을 해서 세트로 만든 다음에 이 세트가 자동차에도 전자기기에도 들어가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칩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만약에 판가에 전이를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판가에 전이를 못 한다면 그걸 누가 감수할 것이냐? 중간 세트 업체들이 다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 LG전자도 LG디스플레이도 상대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성격이 강한 쪽도 이제 로봇 섹터로 네. 해서 전략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모빌리티 쪽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강화한다면 현대차 자동차 그룹에서 올해 첫 키워드로 로보틱스 제시하기도 했는데 CES에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존재감이 확산될 경우의 수를 지금 봐도 될까요? 특히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의 매수는 또 다른 시선으로 지금 유효할지 한 번 더 체크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어떤가요?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조금 사실 기아도 그렇고요. 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위아도 오늘 한 4%대 반등을 막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굉장히 잠잠한데, 대형 이제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아직까지 관세 여파가 11월 달까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재고 물량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4분기를 좀 넘어서서 그 다음 루트로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형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중심으로 매력도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지금으로서는 뭐 현대위아라든지 아니면 뭐 HL만도가 오늘 10%대 상승폭은 있었지만 조정시 매수, 그러니까 수익률로 제가 보시는 거거든요. 수익률 면에는 이쪽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고, 자동차 부품 가운데 액추에이터가 이제 이 진출에 대해서 가속화되는 종목들은 저는 단기간에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게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포커싱이 이제 CS2026보다 노란봉투법이 조금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노란봉투법 시효 이후에는 사실 사측의 입장에서는 쟁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스마트 팩토리로 빠르게 갈아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본다면 뭐 휴머노이드도 좋고, 지금은 좀 주가가 많이 못 간 뉴로메카라든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협동 로봇 중심으로도 슈팅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덜 오른쪽으로만 지금은 공략 포인트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도 무서워서 사실 못 들어가요. 현대무백스나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너무 크죠. 제가 여기서 지금이라도 이제 뭐 공략 가능합니다 해도요, 절대 손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도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숨고르기 이후에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ES 모멘텀 이후에 또 한 번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지 로봇 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성격이 강한 로봇 위주로만 시세가 유지가 좀 강하게 되고 있는 오후네요. 자,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위 키워드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까지 곁들여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우주항공 쪽으로 이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고 강화되는 구간에 있는데 올해 우주발사 산업 본격 성장세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봐야 될까요?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지분 관계, 투자 지분 이 이슈로 관련주가 강하게 랠리를 펼치다가 분위기 오늘 기점으로 본다면 또다시 많이 변한 건가요? 겉에 아웃라인 먼저 그려놓고 가보죠, 본부장님. 일단은 출발 포인트는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이제 IPO 추진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재평가라기보단 재평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워낙 크다. 높이 지금 네. 받다 보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엮여 있는 지금 관련주들 또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납하고 있는 스피어와 HVM을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실제 자생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두 기업을 좀 강조드려 왔는데, 하나의 기업이 오늘 추천주이자 벌써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가 오늘 저희 추천주이지만 바로 벌써 이어서 갈게요. 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세트레가이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상이라든지 뭐 지상국 구축부터 전체적인 큰 그림까지 모두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고, 실제 4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고 5분기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이제 목표 주가는 여기까지 왔으니 10만 원을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상장에 대한 추진 기대감이 일단 전체 우주항공 쪽에 불을 지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저는 세트레가이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세트레가이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 거의 직전이라서 풀렸다가 다시 힘을 신규 받다. 매수가 좀 예. 어렵다라고 보면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면형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설치하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에도 항공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 테크가 일단 스페이스X와 완전하게 무관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이미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즉 스피어 HVM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칫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참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스타트랙 I 두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오늘 원픽을 스타트랙 I로 본부장님 네. 정리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된 모멘텀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받아봤습니다. 포인트는 스페이스X를 제외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주항공 쪽에서 김대순 본부장님은 키로 보셨거든요. 김성훈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스페이스X와 투자 지분이 아니더라도 납품 관계에 있는 쪽이 메리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본부장님 코멘트와 같이 자생력을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도 계속 여기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두 점. 네, 네. 네. 스피어하고 하고 HVM을 HVM.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분간 이제 대체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뭐 26년도, 27년도에 빠르게 이것을 뭐 얘네를 다른 대체제로서 변화시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우주청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납품을 했지만 규모가 뭐 1,000억 규모냐 아니면은 뭐 10배, 뭐 그 100배 수준, 아예 규모가 틀려요. 그리고 사실 기술력이지만, 제가 이제 이 스피어나 지금의 이제 HVM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당분간의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이 두 종목 대비해서 다른 종목의 모멘텀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스피어도 계속 강력해서 말씀드린 게 매출액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뭐 6배, 7배씩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배수 차이가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올해요? 그렇죠. 올해 내년? 들어서 내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오늘 상한가가 사실 그렇게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스케줄을 좀 볼게요. 공개적인 신고서가 그럼 대표님은 어느 정도 시점에 나오게 되나요? 상반기 중에 나오게 되나요? 네, 상반기 중에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원래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좀 미뤄졌지만 네. 그래도 좀 빠르면은 뭐 10월 안쪽으로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스페이스X에 대해서 재작년, 작년, 올해 가치를 계속 이게 뭐 2배, 3배씩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030년 되면 경까지도 이제 우리가 조 단위 말고 경 단위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인류의 생존과 지금 직결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따진다면 제2의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에 대한 영위 그것을 봤을 때는 단기간에 끝날 모멘텀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크게 쉬어가지 않았지만 이쪽 두 종목 중심으로는 가져가도 된다. HVM, 스피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마침표 딱으로 제가 대표님 정리를 해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발 모멘텀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방산 쪽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방산 수출 모멘텀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대형사의 성과 그리고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수주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수주 포커스를 하고 방산 쪽에 대해서 올 초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수주가 작은 수준 아니고 5조 규모에 달하는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틀 정도 연속적으로 랠리 이후에 좀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현대로템의 뭐 구조에 대한 이런 수주, 빅수주 하나가 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잔고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것을 더 오버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빅수주가 유럽에서 연초에 이제 연초죠. 연초에 하나둘씩 터지지 않으면 사실 방산주의 모멘텀은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지만 크진 않겠다.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들어가 있는 뭐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그래도 요 정도에서 탑픽을 선정하는 게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유와 관련돼서 이제 방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모멘텀들은 충분히 살아있지만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도파민이 터지는 섹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랍 쪽에서 무기 수출 관련해 실무 논의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도파민을 본다면 우주항공 이렇게 또 한번 강조 멘트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본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동안의 키워드랑 약간 성격, 색채는 다릅니다. 셀트리온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그동안 모듈란터 쪽에서의 흐름이 강화된다라는 점도 특징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이 우리 다 헤드라인 나온 셀트리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이렇게 새해 첫날 강하게 오르는 걸 보면 지난해 소외됐을 때 어떻게 참았어. 같이 오르고 싶었을 텐데 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올라요.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미국발 이슈 이거 이전에도 나온 거긴 하거든요. 이 불꽃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인수하는 거 네. 분기 실적 잘 나올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뭐 여기저기서 올해 코스피도 굉장히 좋게 5,000피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기에 이제 코스닥 지수 이야기를 할 때 정부 정책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만약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된다라고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셀트리온이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섹터 전체에 굉장히 또 온기를 뿜어줘야 하는 현재의 타이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텍을 포함한 기업 쪽 그리고 오늘처럼 셀트리온이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 CMO 쪽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일라이렐리 공장 인수권은 지난 3분기부터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던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는 것은 확실했죠. 왜냐하면 분기 최대 실적이 이번 분기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내내 좋았습니다. 연간으로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도 실적이 워낙 좋았던 상황 속에 한 가지 좀 품고 있었던 의구심이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계속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인 즉 그동안의 약가 인하, 판가 인하를 통해서 사실 CDMO, CMO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모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이라는 가격대 기준으로 요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의 힘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원래 이제 올라갈 만한 기업이었지만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셀트리온 한번 추천은 해주신 네. 적이 있는데 지금 20만 원 선이 이렇게 견조하다면 어디까지 마음속으로는 살짝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오래 고생하셨을 것 오늘 같아서. 오전에 보면 그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가장 목표가가 높아요. 네. 25만 원 네. 정도인데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때 대비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재무적으로 못난 게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25만 원이라는 가격대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랜만에 힘줘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나온 바이오시밀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오늘 바이오시밀러 쪽만 보더라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도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한 축일 것 같고요. 정책적 드라이브도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허가 앞당기고 이 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올해 이 시장의 속도 대응할 그 스피드를 높여준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모멘텀 어느 정도 대표님 강화되는 걸까요? 이 규제의 혁신발 모멘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이제 오리지널 약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네. 만료되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하나의 이제 에피스 홀딩스를 하고 이제 셀트리온의 두 축에서 굉장한 성장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워낙에 많이 눌려있던 부분에서 오늘 이제 레포트 발도 일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종합돼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근데 핵심 포인트로는 저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ADC나 아니면은 유전자 편집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관련돼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또
앞으로 한 건 한 건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우리가 매수하고 바이앤홀드 관점으로는 당연히 이 기술이 좋은 기업들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특히 연초에 기술 이전 모멘텀 기대하고 계신 대표님이니까요. 또 한번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소비 쪽으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루어진다라는 뉴스 나온 가운데 자, 지금 중국 시장이 여기서 더 열릴까? 그러면서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엔터 쪽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한중 관계 개선 그러면서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섹터가 엔터긴 한데요.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엔터 4사 중심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심하고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하는 SM도 지금은 마이너스권이라서 수혜 영역으로 기대할 만한 뉴스라고 분석을 해도 되나요? 잘 풀리면 좋겠지만 네. 없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북미와 유럽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미 이제 우리가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었었다가 조정이 나온 상황 속에 이제부터는 올 한 해 공연 횟수 그리고 공연 규모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더 벌어들일 수 있느냐 다들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 속에 중국이 잘 되면 플러스 알파 요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를 밑으로 좀 내려놓을 만큼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엔터는 오히려 좀 따로 빼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엔터는 결국 지금은 BTS에 다들 지금 시선이 쏠려 있는 네. 상황이라 누가 더 좋냐 이거를 논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만이 지금은 가장 강한 시세의 연속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민은 화장품주들을 지금 이 시세에 털어야 되느냐 아니면 모아야 되느냐 그리고 반응 없는 게임주는 왜 반응이 없느냐 맞아요. 이걸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은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성장하려면 이제 실적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기본 틀을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봤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 때문에 반응을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게임주들은 중국이 잘 풀린다라는 전제하의 기준으로 보면 원래 크래프톤이 대장이어야 되거든요. 네. 전체 매출 비중에 이제 NC소프트보다 그리고 펄어비스보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크래프톤이라 그런데 이쪽은 또 안 가고 크래프톤과 펄어비스가 지금 가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데 게임주도 저는 일단은 좋은 뇌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실 만한 엔터에 대한 이야기, 화장품 그리고 게임까지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조금 더 뻗어나가서 미용기기까지 같이 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장에서 화장품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털어내야 되는 건지 모을자리인지 이게 많은 분들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시세상으로 화장품 쪽, 중국 매출 쪽 높은 쪽 강하게 움직이지만 미용기기 쪽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연말에 나온 데이터를 본다면 사실 화장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라고 수치도 나왔거든요. 데이터가 불안정해서 화장품 미용기기 쪽에 못 간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연간 데이터는 잘 나왔습니다. 이쪽 화장품 미용기기까지 묶어서 본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화장품 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CJ 올리브영 이제 지분 50% 갖고 있는 CJ를 장기 투자하는 게 오히려 기술사를?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합병 이슈까지 있습니다. 이제 중복 상장 이슈는 거의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장품 쪽에서는 그냥 올리브영 쪽의 CJ, 그다음에 미용기기 쪽으로 본다면은 뭐 클래시스가 오늘 반등폭이 굉장히 큰데요. 네. 리프팅 장비에 대한 점유율 1위고 얘네가 또 홈디바이스로 시장을 또 확장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초도 물량이 다 완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APR의 경쟁자로서의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킨부스터 쪽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오늘 한 6%대 반등 나오는데 강해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이렇게 해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틈새 시장에서는 스킨부스터가 제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틈새를 보는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